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없이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서 혹독한 자기 비난과 좌절감에 시달려본 경험 말이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 쉬고 왜 나는 남들처럼 쉽게 살을 빼지 못할까 자책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만약 이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오랜 시간 맹신해온 과학적 사실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우리가 상식처럼 받아들였던 건강 정보들이 사실은 지나치게 단순화되거나 심지어 특정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왜곡된 결과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여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다이어트의 굴레와 건강에 대한 오해를 벗어던질 실마리를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과 자유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과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서막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이야기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대 미국 가정의 식탁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풍요로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버터 대신 마가린을 선택하고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건강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죠. 당시의 초기 영양학자들은 연구실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지방 섭취가 심장병과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권위 있는 학회 발표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대중의 인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시기, 정부 기관에서도 건강한 식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방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탄수화물 섭취를 강조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식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침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진실이었을까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적으로 규정하는 동안 또 다른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은 간과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 시기에는 설탕과 가공식품의 위험성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슈퍼마켓 통로에는 설탕이 가득한 시리얼, 달콤한 과자, 그리고 온갖 가공식품들이 대량으로 진열되기 시작했죠. 지방을 뺀 저지방 제품들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더 많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방을 피하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 아래 설탕과 탄수화물이 가득한 가공식품들을 안심하고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시 영양학계는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이라는 단순한 방정식에 깊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즉, 먹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진다는 지극히 간단한 논리였죠. 물론 이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복잡한 생리작용과 호르몬의 역할, 그리고 음식의 질적 차이를 모두 무시한 채 오직 칼로리라는 단일 지표에만 집중한 시각은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과학적 가설과 패러다임이 대중의 인식을 지배하면서 우리는 마치 눈가리개를 한 채 한 방향으로만 질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나쁘고 설탕은 괜찮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이후 거대한 다이어트 산업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방에 대한 오해와 칼로리라는 단순한 잣대에 갇혀 허우적대는 동안 누군가는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살과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불안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산업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기름진 땅에 씨앗이 뿌려지듯 잘못된 과학적 믿음 위에서 다이어트 산업이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싹을 틔운 것이죠. 이 거대한 시장은 우리가 가진 체중에 대한 불안감과 더 나은 외모를 향한 갈망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TV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극적인 비포 앤 애프터 사진과 함께 기적 같은 체중 감량을 약속하는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전문가의 권유를 빌려 이것만 먹으면 혹은 이것만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식의 달콤한 유혹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메시지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약속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을까요? 식품 산업 또한 이 흐름에 발빠르게 편승했습니다. 저지방, 무설탕이라는 딱지를 붙인 수많은 가공식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건강의 지름길이라도 되는 양 안심하고 장바구니에 담았죠. 대형 식품 기업들의 마케팅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이 지방과 설탕에 느끼는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상업적으로 활용할지 치열하게 논의되었을 겁니다. 지방은 빼고, 맛은 살리고, 나는 구호아래. 실제로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더 넣어 맛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요. 마치 건강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이중적인 전략이었던 셈이죠.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들의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는 또 어떻고요? 잡지 표지를 장식한 그들의 날씬한 몸매와 나만의 비법이라는 문구는 많은 이들에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역시 완벽한 몸매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개인 트레이닝을 앞다투어 홍보했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들의 건강한 이미지는 아름다움과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이러한 광고 문구들은 우리가 운동을 넘어선 몸매 관리라는 강박에 갇히도록 만들었죠. 단순히 식단이나 운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방 흡입이나 각종 비만 시술 등 외과적인 방법들까지 다이어트 산업의 범주 안에 들어오면서 이상적인 몸을 향한 욕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과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생한 지방악이라는 프레임은 결국 사람들의 외모 지상주의와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업들은 때로는 모호한 연구 결과를,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며 대중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고요. 우리는 이 모든 상업적인 논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살과의 전쟁이라는 끝없는 전투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산업은 우리의 불안을 먹고 자랐고, 우리는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매달리며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죠. 이처럼 욕망과 불안을 자극하는 산업의 숨겨진 의도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업적 논리에 노출되어 왔는지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계심이 생겨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랐던 수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하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화되고 왜곡된 과학적 믿음과 상업적인 이득이 뒤섞인 다이어트 문화는 과연 우리 개인에게 어떤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상적인 몸이라는 획일적인 틀에 자신을 억지로 가두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비관하며 한숨 쉬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몸의 곡선 하나, 살집 하나까지도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재단하려 애쓰는 그들의 고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특히 소셜미디어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완벽한 몸매의 사진들과 영상 콘텐츠들은 젊은 세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마치 나만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 남들처럼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은 좌절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심지어는 자존감마저 갉아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마다 의지가 부족해서 또는 노력이 모자라서라며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죠. 그렇게 낮아진 자존감은 또 다른 다이어트 실패를 부르고 결국 요요 현상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우리를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엄격하게 식단을 제한하다가도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고 폭식으로 이어지고 이내 밀려오는 극심한 후회와 자괴감에 또다시 새로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반복적인 패턴은 많은 이들의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비단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과 자기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다이어트 강박이 섭식장애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몸매를 향한 집착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마저 애써 무시하게 만들고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여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시키곤 합니다. 병원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뒷모습에서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줬다가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의 진정한 건강을 잃어버린 깊은 상실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몸이라는 허상에 갇혀 진정한 자기 몸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끝없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나 특정 사이즈의 옷에 몸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건강이라고 착각하며 정작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영양이나 마음의 평화는 등한시해왔던 건 아닐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잘못된 다이어트 문화에 용감하게 저항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몸 긍정, 바디 파저티버티, 운동과 같은 캠페인들이죠. 이들은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모든 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방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수십 년간의 살과의 전쟁이 사실은 수많은 개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숫자나 외적인 모습에 갇힌 좁은 건강의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보내는 진정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 자신만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십 년간 맹목적으로 신뢰해왔던 체중 감량과 건강에 대한 수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사실은 특정 관점에 과도하게 단순화되었거나 심지어는 거대한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왜곡된 결과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개인이 불필요한 고통과 좌절 속에 빠져들었는지 그 비극적인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반성과 통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20세기 중반부터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건강의 주적이라는 단순화된 가설이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서 설탕과 가공식품의 위험성은 놀랍도록 간과되었고 칼로리인, 칼로리 아웃이라는 단일 지표에만 매몰된 영양학적 패러다임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상식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정보들이 사실은 특정 과학적 관점에 지나친 단순화였거나 상업적 이익이 교묘하게 개입된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혔던 다이어트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박약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뒤덮었던 잘못된 정보와 거대한 산업의 논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거대한 다이어트 산업은 바로 이러한 살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교묘하게 이용해 보조제, 저지방 무설탕 가공식품, 피트니스 프로그램, 심지어 성형시술에 이르기까지 상상 이상의 규모로 비대해졌죠. 기업들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교묘히 이용해 마케팅을 펼쳤고 대중의 외모 지상주의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막대한 이익을 극대화해왔습니다. TV 홈쇼핑에서 극적인 비포, 애프터 이미지를 내세우는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나 대형 식품 기업들이 앞다퉈 출시하는 저지방, 무설탕 신제품들, 그리고 유명인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잡지 표지들은 모두 이러한 거대한 산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유혹적인 광고 문구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잘못된 과학적 믿음과 상업적 이익이 결합된 다이어트 문화는 결국 개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섭식장애,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건강 강박에 갇혀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비극적인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비관하며 한숨 쉬는 이들, SNS 속 이상적인 몸매, 콘텐츠에 압도당해 좌절하는 젊은이들, 다이어트 실패 후 폭식과 후회를 반복하는 요요 현상에 시달리는 모습들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숫자나 획일적인 기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몸과 마음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루는 조화로운 상태이자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스스로를 존중하며 돌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명확히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살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인지해야 하죠.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를 올감했던 잘못된 과학의 족쇄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의 몸과 건강에 대해 더 현명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용기를 얻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의 통합적 이해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진정한 건강과 평화를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을 제안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새로운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을 깊이 새기면서 말이죠. 이 용기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진정한 자유와 건강으로 이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